여러분, 요즘 배달앱으로 치킨 한 마리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뉴 하나 담고 배달비까지 더했더니 결제창에 찍힌 금액이 3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도 않으실 텐데요. 치킨 가격 이야기를 꺼내면 보통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뉩니다. 배달앱 때문에 배달 수수료가 붙어서 그렇다는 쪽과 달걀 원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쪽이죠. 그런데 과연 이 중 하나만이 진짜 이유일까요? 오늘은 누가 치킨 값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치킨 값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같은 브랜드, 같은 메뉴인데도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경우를 이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 가격제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배달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와 중개 수수료 체계가 점점 더 다변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그 비용 부담을 한 번에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 가격은 유지하고 배달로 나가는 메뉴 가격만 따로 올려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업체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식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앱으로 이동하면서 유통비용이 소비자 쪽으로 이전되는 일종의 비용전이 현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게다가 가맹본사가 모든 점포의 가격을 하나하나 똑같이 맞추거나 강하게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지역마다, 매장마다 가격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 안에서 메뉴 가격이 몇천 원씩 올라가고 여기에 플랫폼에 붙는 배달비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는 결제창에서 아주 쉽게 3만 원이라는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폐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가금류만 123만 마리 이상으로 전년 대비 6.5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닭은 원래 더위에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땀샘이 없고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서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생존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료를 먹으면 체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급여량을 조절하고 24시간 냉방을 돌려가며 관리해도 집단 폐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닭이 몇 마리 죽었다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더위 때문에 닭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성장 속도 자체가 늦어지면서 출하 일정이 밀리고 시장에 나올 물량 계획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배달 구조가 소비자의 체감 가격을 상승시켰다면 폭염은 생산 단계에서 공급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치킨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폭염 이후 닭고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계란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계 소매가는 이전보다 약 9% 정도 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닭이 30도 이상의 환경에서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란율이 떨어지며 계란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닭과 관련된 축산 단백질 전반이 기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후 리스크가 이제는 식탁위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공급이 흔들릴 때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온 게 바로 수입 닭고기였습니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물량이 부족할 때 그 역할을 제일 크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로 인해 수입 제한이나 중단, 검역 강화 같은 변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폭염으로 생산 자체가 흔들리고 밖에서는 전염병 리스크로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버틴다는 기존 방식이 작용하기 어려워 축산물 가격이 더 자주, 더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생닭 원가는 내렸다던데 왜 치킨 값은 안 내려가나요? 그런데 소비자가 내는 치킨 가격은 생닭 원가 하나로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기료, 가스비, 인건비, 임대료, 배달비 같은 여러 고정 비용들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함께 얹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다른 비용 요인들이 가격 하락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반복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 환경 개선과 공급망의 보건력 확보가 왜 중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가격 상승의 책임을 묻는 논쟁보다는 축산 사육 환경 개선, 기후 대응,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